조계종 전국 100여 선원이 어제 결재법회로 일제히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주석하는 통도사도 결재법회를 열고 두문불출 석 달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이번 결재에서 화두를 칼삼아 단번에 깨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인 총림과 금정 총림 등 전국 주요 총림도 일제히 동안거 결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림의 어른인 당장 스님들은 안거를 앞둔 수행자들에게 물러남 없는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중관사상연구로 불교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김성철 교수 일주기를 맞아 그의 학문 세계를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전국 100여 선원이 어제 결재법회로 일제히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주석하는 통도사도 결재법회를 열고 두문불출 석 달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이번 결재에서 화두를 칼삼아 단번에 깨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종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갑진년 동안거를 맞아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결재 법문을 설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경내 암자 선원 등 300여 결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종종예하는 통도사 앞에 흐르는 냇가의 물소리를 그저 물소리로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곧 법문 소리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묻고 사는데 뽕잎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누에가 명주씨를 뽑아내요. 근데 누에니까 명주씨를 뽑아낸다 이거예요. 소가 뽕잎을 먹어가지고 명주씨를 뽑겠습니까? 이어 화두를 칼삼아 엉킨 실타래를 한 번에 잘라내듯 참선을 통한 끝없는 정진으로 반드시 깨달음을 얻길 당부했습니다. 한 칼에 다 끝내보는 이게 참선이라. 참선인데 이 칼이 뭐냐? 화두라 이거라 화두. 그래서 우리 결재 대중들은 화두를 잘 챙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어 통도사는 만법을 통달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곳이라 강조하며 결재 기간 동안 통만법 도중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는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뭐 하는 데냐? 통만법 도중생이라. 만법을 통달해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곳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이 결재철에 통만법 도중생 알겠습니까?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해인 총림과 금정 총림 등 전국 주요 총림도 일제히 동안거 결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림의 어른인 방장 스님들은 안거를 앞둔 수행자들에게 물러남 없는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주요 총림도 일제히 동안거 결재를 봉행하고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11월 종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장에 추대된 대원 대종사에 결재법으로 동안거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방장실 퇴설당에 입실한 후 대중화합과 발전을 당부한 대원 대종사는 안거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시비와 다툼에 치중하지 말고 화두 타파에만 전념하라고 첫 동안거 결재 법어를 내렸습니다. 이륙시 중에 화두가 끊어지면 우리는 사형수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사형언도를 집행하는 날을 받아 놓았다면 어떻게 편안히 잠이 오고 느슨해서 화두가 안 되니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승보종찰 조계총리 송광사는 수자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해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동안거 결재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현묵 스님은 조계산을 물들인 단풍처럼 아름다운 수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제7교구본사 독숭총림 수덕사도 다라대종사의 격려 속에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방장 다라 대종사는 세상 만물이 곧 화두이자 깨달음의 경책이라며 오직 화두로 일념하길 강조했습니다. 원리 전도망상 보고 듣는 이놈 엉뚱한데 헤맬 일이 없습니다. 이탈할 일이 없습니다. 구름 거친 푸른 하늘 이물가가 답이더라. 제9교구본사 80 총림 동화사도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90일간 화두 참구에 돌입했습니다. 방장 의원 대종사는 수행자들이 동안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천지가 외우하고 있다며 용맹 정진하는 데만 집중하길 당부했습니다. 하늘 밖에서 허공 밟는 소리를 하늘 밖에서 누가 듣는가 결제하시는 세 대중께서도 하늘 밖에 천지 하늘로 땅 바깥에서 허공 밟는 소리가 참 천지를 진동하는데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제14교구 금정총림 법무사는 방장 정여 대종사의 법어로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무심으로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놓아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해탈입니다. 집착이 다 사라지면 고뇌도 없고 깨달음이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불기 2568년 갑진년 동안거 정진에는 전국 100여 선원에서 2000여 수행자들이 석 달간 화두 참구로 용맹 정진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회주 종상대종사 원적으로 엄숙한 가운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대종사의 유훈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제법회에는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대종사, 선원장 종우대종사, 선덕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을 비롯해 이영숙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덕민 대종사 축원과 월산대선사 육성법어에 이어 주지 종천스님은 하나 돼 같이 가라, 화합해 청정한 수행도량으로 가꾸라는 종상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함께 정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발언문을 통해 동안거 기간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용맹 정진하길 다짐하고 포사를 시작으로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불교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김성철 교수를 추모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고인은 운어 스님이 번역한 능엄경을 읽다가 평생 불교 공부를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는데요. 이후 중관학의 대중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마다하며 동국대에서 용수의 중관 사상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도남 김성철 교수. 가산 학술상과 불이상 등 다양한 학술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저역서와 번역서도 20권을 낸 대표적인 불교학자였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김성철 교수 일주기를 맞아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남 김성철의 학문세계와 체계 부락을 주제로 추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이자 제가 교육자로서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존중에 맞지 않았던 분인데 애석하게도 한국불교가 포교 영향에서 어떻게 보면 운이 조금 약한지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도 세속적 성공과 부를 뒤로하고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그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철 교수님의 삶은 한편의 수행록과 같았습니다.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치과 의사로 안정된 삶을 살다 발심하여 불교 길에 들어섰습니다. 고인이 후학을 양성했던 동국대 YG 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은 아직도 김성철 교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추모했습니다. 느닷없이 정각원 문을 열고 환한 웃음으로 스님하면서 들어오시는 교수님은 아직도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실 우리 현장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학회장을 역임했던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와 백도수 능인대학원대 교수, 이필원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교수도 김성철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길었습니다. 이런 그 학문을 우리는 잘 살려서 더 좋은 그 김성철 교수께서 남긴 업적이 더 빛나도록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성철 교수의 제자들도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불자로서 그 어떠한 차별 없이 소통했던 모습을 회고하며 삶 속에서 나왔던 법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살아생전 교수님은 마음을 쓸 때도 말을 할 때도 미소를 지을 때도 언제나 부처님의 진리가 법향이 되어 뿜어져 나왔습니다. 추모 학술 세미나에서 김용표 전 한국불교학회장이 김성철 박사의 학문적 지향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윤종갑 동아대 교수와 정상교 금강대 교수, 김영미 능인대학원대 교수도 중관학의 매력과 김성철의 체계불학 주제 발표를 하며 김 교수의 학문적 세계관을 조명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2004년 설립된 법륜스님의 평화재단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평화재단이 과거 20년을 발판으로 더 실천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를 열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11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분단의 고통 해소를 위해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평화재단. 평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열고 20년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달라진 환경에 따른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심포지엄에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홍신 작가, 조성열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평화재단을 설립한 이사장 법륜스님은 설립 이후 20여 년 펼쳐온 활동을 소개하며 변화된 환경에 따른 평화재단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외부적 환경의 변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대응 모색에 집중했습니다. 기존 질서라는 그 관점 때문에 해결이 안 됐던 문제는 거꾸로 기존 질서를 허물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이 오히려 쉽게 되는 이런 장점도 있지 않느냐. 그 가운데 남북 문제 또는 북미 문제는 오히려 거기에 해당이 된다.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경하고 거친 말을 또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국제 문제를 이제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미국의 외교적 역량, 또 안보적 역량을 중국에 집중시키는 이런 방향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편으로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게 아닌가. 급격하게 요동치는 세계 정세에 20주년을 맞은 평화재단은 더 실천적이고 포용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도선사가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거목, 청담대종사 열반 53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달해제에는 청담 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달해제는 죽비삼배에 이어 청담대종사 생전 육성법문, 헌화 및 헌양, 헌다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담 문도회 문장 법화 스님은 청담 문도회 운영위원장 도호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청담 스님의 뜻을 이어 화합하고 단결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용생용자 동생공자의 길로 나아가면 어떠한 분란과 갈등과 어려움이라도 다 헤쳐나아감으로써 출세관을 밝히는 영원한 법동으로 우뚝 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내년 1월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종교적 편견이 개입됐다는 오해로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어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며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둘러싼 잡음이 심화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본질은 왜곡된 채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며 이 회장에 대한 마녀 사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입후보를 앞둔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최종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여실지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종회는 이 회장에 대한 마구잡이식 의혹과 부당한 압력이 지속된다면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고려시대 불교문화재 2005층 석탑 반환 협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된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2005층 석탑 환수위원회는 지난 8일 일본 도쿄 소재 오쿠라 문화재단과의 협상에서 친밀한 관계 형성에 주력하며 환수 협상의 긍정적 전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위 공동위원장 보문스님은 이번 협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지난해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발표한 지지 입장문이 환수 의지를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2005층 석탑은 일제에서 무단 반출됐다는 명백한 근거 문서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로 조속히 돌아와야 할 우리 유산이라 환수의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1918년 일본으로 반출된 2005층 석탑은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뒷뜰에 있습니다. 조계종 탁본 명장 흥선 스님의 국보급 탁본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금성문 탁본조사 사업 10년 성과를 대중에게 회양하기 위해 11월 7일부터 4차례에 걸쳐 매주 목요일 금성문 탁본 교육을 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두 번째 강의에서 흥선 스님의 30여 탁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탁본에는 정토사지 법경대사 탑비,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 탑비 등 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당대 최고 문장가들의 필력은 물론 총알 자국을 비롯한 전쟁의 상흔 등 역사까지 담고 있습니다. 흥선 스님은 탁본은 먹과 빛, 바람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정밀하게 진행된다며 이 과정을 거친 탁본만이 오역되거나 알 수 없었던 내용을 파악하는 학술적 자료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 이어 21일에는 탁본을 위한 준비 교육, 28일에는 탁본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삶의 수준을 변화시킬 정도로 확장되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디지털 체험 놀이터 놀라운드를 열어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미니 로봇을 본 서울 만리 어린이집 원아들이 신기한 듯 연신 조작 버튼을 누르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가상현실 재난 체험을 하는 청년과 증강현실에서 활을 쏘는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처음 접하는 과학기술에 푹 빠졌습니다. 사족보행 로봇, 모션 인식 프로그램, 3D 펜을 이용한 키링 만들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미래복합문화공간 놀라운드입니다. 여기 위에는 그거 버튼 누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한국의 복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전체적으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중구의 지역복지기금으로 올해 4월부터 기획해 지난 10월 조성한 미래복합문화공간 놀라운드.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의 최초로 문을 연 놀라운드가 국민 모두 애용하는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새로운 배움도 그렇게 쌓아갈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 대상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기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종이비행기 고개비행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의 종이접기 강의로 어린이와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디지털 영어 교육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놀라운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100여 선언에서 일제히 동안거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석 달 동안 일상에서 정진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토요일 BTN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